드디어 18년 11월 모의고사 시험법 미기까지 해서 마지막 모의고사입니다. 28번에 있는 어법 문제랑 31번에 있는 빈칸 문제를 진행할게요. 그런데 31번 빈칸은 뭐 괜찮은데 28번 어법 문제가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집중해서 내용을 정리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2018년 11월 모의고사 28번 문제입니다. 자, 28번 어법 문제예요. 물론 어법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글이 전반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좀 해석하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뭐라 해야 될까요? 동물들을 도덕성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될 필요성입니다. 도덕성이라고 말하니까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얘를 뭐라 해야 될까요? 자아나 어떤 영혼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동물들이 자아가 있냐, 영혼이 있냐? 걔네들은 그냥 본능적인 존재일 뿐이지 않느냐? 동물들은 도덕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다루기보다는 그냥 뭐 편하게 틀에 박힌 사고로 동물들을 그냥 바라보면 되지 않느냐?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면 이 글에서는요. 동물들도 자아나 영혼 같은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글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1번은요 주격 주어의 어떤 역할을 보조하는 깨뜨리기 힘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가 뭐죠? Bad habits are hard to break예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들은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are hard to break. 부수기 힘들다, 깨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번은 뭐예요? 동격 접속사 대신에요. 특정한 명사 the possibility 가능성이라는 명사를 받아서 뒤에 완전한 문장을 이끌면서 동물들이 도덕적 행동을 가졌다라는 그런 가능성 동격의 접속사 대수로 쓰였습니다. 3번은 어떻습니까? 3번 수일치의 전형적인 문제네요. 3번은 주어 동사 좀 잘 잡아보면 동사 물어보는 문제인데 주어가 뭐길래 동사 is를 잡았을까요? 맞죠? Framed in the outdated dualism of us versus them이라는 이 부분이 수식해준다면요. 단수주어인 historical tendency가 단수주어이기 때문에 is 쓰는 거 문제 없습니다. 3번도 맞죠? 자, 4번이 틀렸습니다. 4번도 문장 구조를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자세히 볼 건데요. 4번의 주어는 뭡니까? denier 되죠. denier of who animals are.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동물들이 누구인가, 동물들이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에 대한 부인. 이것은요, 편안하다라는 convenient 형용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사가 어떻습니까? allows가 나와 있죠. 그러면 동사 앞에 형용사 이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은 형용사가 아니라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conveniently라는 부사로 들어가서 어때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편안하게 허용해 준다 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답은 4번이네요.
자, 마지막 5번은요. 뭐 어떻게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이 전치사 on에 대한 목적절로서의 how절을 이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물들이 이해되어지고 다루어져야만 하는지 그것에 관련돼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문장을 진술하려고 on 다음에 how절을 배치했습니다. 의미상으로나 뒤에 완전한 문장이 따라오는 것으로나 이 두 개를 봤을 때 how 쓰는 게 적합하겠죠? 자,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자, 1번은 뭐라 그랬습니까? hard to break. 이 형용사에 대해서 어떤 받아주는 주격 보호로서 역할로서 자, 주어가 부수기 힘들다 라는 투부정사 용법이죠. 2번은요. 동격 접속사라 그랬습니다. 특정한 명사 the possibility를 받는. 자, 3번은 어때요? 수의 일치였죠? The historical tendency라는 단수 주어가 있기 때문에 3번에 is 동사 쓰는 게 맞습니다. 4번은 주어가 denier of who animals are. 주어 다음에 동사가 allows인데 동사가 허용해준다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편안하게 허용해준다라는 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단순 부사로서 conveniently를 적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5번은 how절을 이끌면서 on이라는 전치사의 명사절을 받고 있는 이 how절을 이끌고 있는 how라는 접속 부사 요것의 쓰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자, 어법은 정리가 됐네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요 문제가 좀 문장 구조가 복잡한 것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휘를 한번 살펴보죠. 어휘도 만만치가 않아요. 자, 쉬운 것도 한번 같이 봐볼게요. morality 무슨 뜻입니까? 알죠? 뭐? 도덕성입니다. 혹은 도덕. 자, 넘어가서 두 번째 줄에 long standing,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죠? 오랫동안 지속된. 그 다음에 또 무슨 단어가 있을까요? hard to break 쭉 넘어가서 complex 쭉 넘어가서 tendency 경향. 자, outdated가 어떤 표현입니까? outdated 구식의 라는 뜻이죠. out이 들어가면요 좀 뭐가 지나쳐버리고 맞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 다음 아래 나와있긴 하지만 듀얼리즘 이원론이 뭐예요? 세상에는 이거 두 개밖에 없다라고 양분화 시켜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이원론이에요. versus는 뭘지 알죠? vs 누구누구 대 우리 대 그들이라고 양분론하고는 거 이원론 해버리는 거 라는 문장을 쓰려고 쓴 겁니다. 되게 어려운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네요. 스테터스 코어도요 밑에 나왔죠. 현재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하나 단어 뺀 번 같은데 요 단어 나왔네요. cave into 하나로 묶어서 어디에 굴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스테레오타입은 무슨 뜻이에요? 스테레오타입 얘는 고정관념이란 뜻이죠. 자, 어휘 메모 한번 해봐요. 나중에 해석하는데 필요할 겁니다. 요거 말고도 어려운 단어들이 좀 보이긴 하죠. 그것은 본문 해석해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 정리가 됐나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문장 하나하나 잘 봅시다. 요 문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The belief that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인간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동물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믿음. don't 다음에 is가 나와서 문장 구조를 좀 파악하기 힘들겠지만 요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사람들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물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동물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믿음. 요게 주어네요. 자, 단수 주어네요. 동사 is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은 도덕성이나 인격, 양심, 자아 이런 걸 가지고 있지만 동물들은 도덕성이나 자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믿음이 자, 여기서 체크를 할 게 있습니다. 뭘 체크하냐면요. such that이에요. 선생님 저는 so that은 아는데 such that은 모르겠습니다. so that하고 such that하고 똑같아요. 대신 so는 부사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가 붙는다면 such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붙잖아요.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봐봐요. 요 두 개 문장만 적어놔봐요. 거의 비슷한 의미거든요. He is so rich that he can afford the building. 자, 그는 너무 부자였기 때문에 so that.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충분히 그 빌딩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러면 거의 같은 의미로 he is 이번에는 such. such니까 뒤에 명사 붙여야 되겠죠. rich 쓰면 안 되겠죠. 그는 뭐라고 됐습니까? such a millionaire. 그는 그렇게 백만장자여서 그 결과 대퇴했다. 그는 충분히 그 빌딩을 감당할 수 있었다. 어떻습니까? 의미는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so는 부사로서 뒤에 형용사를 받고 such는 명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해석을 해보면요. 인간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물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믿음이 자,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 가정이어서 그 결과 대퇴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 가정이어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그 믿음이 이렇게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습관적 사고라고 습관적 사고라고 그렇게 많이 불려졌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가나요? 문장이 좀 어렵긴 하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동물들은 도덕성을 안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이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동물들 믿음 안 가졌잖아. 그런 믿음이 아예 우리한테 습관적인 사고를 불러일으키게끔 습관적 사고로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야, 동물들 도덕성 자아가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습관적인 사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습관적인 생각. 그리고 나쁜 습관들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나쁜 습관들은 누구의 나쁜 습관이냐면 동물의 나쁜 습관이에요. 동물의 나쁜 습관은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극단적으로 깨뜨리거나 고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동물의 나쁜 습관이 극단적으로 고치기 힘들까요? 걔네들은 도덕성이나 자아가 없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을 그렇게 고치기 힘들지. 인간은 자아가 있고 도덕성이 있으니까 나쁜 습관도 있어도 자기가 뭐가 반성하면서 고칠 수가 있는데 동물들은 자아가 없잖아. 자아가 없다라는 그 믿음이 너무 오랫동안 가정되어져 왔기 때문에 습관적인 사고가 돼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동물들의 나쁜 습관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너무 깨뜨리거나 고치기 힘들다라고 알려져 왔다라는 겁니다. 자, 첫 문장부터 어렵습니다. 넘어갈게요. 수많은 사람들은 have caved into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어디에
굴복되어진다라는 표현이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은요, 어디에 굴복되어져요? 이러한 가정에 굴복해버려요. 이러한 믿음이 만연돼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it is easier to deny morality to animals than to deal with the complex effects of the possibility that animals have moral behavior. 왜 이러한 가정에 사람들이 굴복해하고 있었냐면요. 사람들 입장에서도 동물들이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복잡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쟤네들은 자아나 도덕성이 없어 라고 판단해버리는 게 편하니까, 쉬우니까. 그러겠잖아요. 동물들이 인간과 똑같이 도덕성이나 자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버리면요, 하다못해 동물을 일을 시키는 거나 동물들을 먹는 것까지도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심플하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물들은 자아가 없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그러한 가정에 대해서 굴복해 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가정에 대해서 굴복해 왔습니다. 자, 이러한 가정이 정확히 뭐예요? 어떤 가정이에요? 이러한 가정이라는 것은 뭐였죠? 인간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데 동물들은 안 가지고 있다는 그런 가정. 이것에 굴복되어 왔는데 왜 그렇게 굴복되어 왔냐면요. 그러한 가정과 it is easier to deny. 자, 동물들한테 도덕성을 부인하는 것이 더 쉽거든요. 뭐 하는 것보다는? 뒤에서부터 해석해 볼게요. 동물들이 도덕적인 행동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가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잡한 영향을 다루는 것보다 도덕성이 없다라고 부인해버리는 게 더 쉬우니까. 그렇겠죠? 염소가, 강아지가 자아가 있고 도덕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 여러 가지 복잡한 영향에 대해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을 차라리 다루는 것보다는 뭐가 낫다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자아가 없어. 도덕성이 없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더 쉽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The historical tendency. 자, 역사적인 경향. 자, PP로 꾸며주고 있죠. 어떤 역사적인 경향이냐면요. 우리랑 그들. 이 그들이라는 것은 동물들이겠죠? animals. 적어줄게요. 자, 인간 대 동물이라는 구식의 이원론의 틀에 박힌 역사적인 경향. 이해가죠? 인간하고 동물을요, 전혀 같지 않고 인간은 도덕성을 지녔지만 동물들은 자아나 동물성을 안 가졌다라고 옛날에 이원론 쪽으로 나눠버렸는데 화자가 비판하고 있죠. 그렇게 구식적으로 이원론으로 나누고 있는 그런 틀에 박혀서 자,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경향은요, 자, 강했습니다. 그런 경향이 강했대요. 뭐 할 만큼 충분하게 강했대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 상태에 매달리게끔 만들게끔 충분하게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꾸 동물들이 자아가 있다, 도덕성이 있다라고 생각도 안 하고 현 상태, 동물들은 자아가 없다라고 이것에 cling to, 매달리게끔 사람들을 만들 만큼 충분하게 역사적인 경향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문장 이어서 봐볼게요. 다음 문장 좀 지우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나냐면요. 부인하는 것. 뭐를 부인하는 것? 동물들이 어떤 존재인가. 자, 봐봐요. who라고 썼잖아요. which가 아니라.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약간 의인화시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물들이 자, 걔네들이 뭐지? 그것들이 뭐지라고 보는 게 아니라 동물들이 사람과 같이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이지? 그 동물이 어떤 존재이지? 자아가 있는 것처럼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 이것은 편하게 허용해줬다. 뭘 허용해줬습니까? 유지하는 것을 허용해줬어요. 어떤 걸 유지하는 것을 허용해줬습니까?
거짓된 고정관념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해 줬어요. 뭐에 관련된 거짓된 고정관념입니까? 이거죠. 그렇게 옛날 사람들이 부인하고 싶었던 거. 무엇? The cognitive and emotional capacities of animals. 동물들도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역량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짓으로 부인해버리는 그런 고정관념을 유지하는 것을 편안하게 허용해 줬다라는 거예요. 뭐가? 동물들이 어떤 존재이고 사람들과 같이 자아가 있다라는 것을 부인해버리는 것이. 자, 마지막 문장 봐보겠습니다. 이 문제 진짜 어렵죠. Clearly, 확실하게 A major paradigm shift is needed. 자, 주된 패러다임, 생각의 관점의 전환이 필요되어져요. 확실히 다시 한번 얘가 주어요. 확실하게 주된 패러다임 변화. 주된 패러다임 뭐예요? 이해하죠? 뭐? 인간은 자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동물들은 자아나 도덕성이 없다. 라고 이렇게 부인해버리는 주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되어져요. 왜냐하면 게으른 수용. 어떤 것을 게으른 수용이냐면 아니라고 게으른 수용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행동, 그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겠죠? 아니자. habits of 행동이 아니라 behavior가 아니라 habits of mind. 습관적으로 사고하는 것에 대한 안일한 수용이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어디에? 어떻게 동물들이 지금 이해되어져야 되고 다뤄져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동물들에 대한 습관적인 사고. 쟤네들은 뭐 자아도 없고 도덕성이 없잖아. 그냥 마음대로 돼. 이렇게 해서 수용하는 것이 어떻게 지금 현재 동물들이 이해되어지고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물들의 자아나 도덕성에 대한 주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글입니다. 이 문제 상당히 어렵죠. 조금 머릿속을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시작해볼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 주된 패러다임이자 옛날의 고정관념, 그리고 인간들이 편하게 생각했던 거, 뭐? 인간만 자아나 도덕성이 있다. 동물들은 도덕성이나 자아가 없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차라리 그게 편하고 쉬우니까. 동물들이 도덕성이 자아나 있다고 생각하면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전통적으로 그냥 편하게 인간만 자아를 가지고 있다.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동물들은 아니다.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됐죠? 28번이 좀 어려우니까요. 빠르게 마지막으로 해석만 한번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봐봐요. 집중합니다. 인간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동물들은 안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서치된 나왔다 그랬죠.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 가정이어서 그 결과 그것이 지금은 a habit of mind, 마음의 습관, 다시 말해서 습관적 사고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버립니다. 동물들은 당연히 도덕성이 없지. 맞죠? 그리고 또 어떤 가정이 있습니까? 동물들이 가진 나쁜 행동 같은 경우는 걔네들은 도덕성이 아예 없는 애들이니까 못 고쳐.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극단적으로 고쳐주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가정되어진 오래된 가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문장 봐볼게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cave into 무슨 뜻이라 그랬죠? 어디에 굴복하다.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굴복했습니까? 이러한 가정에 굴복했어요. 이러한 가정을 당연스럽게 믿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 동물의 도덕성을 부인하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에. 뭐보다? 자, 동물들이 도덕적 행동을 가지고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발생하는 복잡한 영향력을 다루는 것보다 동물은 도덕성이 없어라고 부인하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하고 인간은 완전히 다르다. 동물 대 인간이라는 구식의 이원론 두 개를 딱 나눠버리는 그런 틀 안에 박혀서 역사적인 경향은요 너무 강했어요. 뭐 할 만큼 충분하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 상태를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매달리고 유지하게 이렇게 만들게끔 충분하게 과거의 경향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물들이 어떤 사람과 같은 존재인지 이것에 대해서 부인해 버리는 것이 자 편리하게 뭐를 허용해 줬어요? 유지하는 것을 허용해 줬습니다. 뭐? 그릇된 고정관념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해 줘 버렸어요. 그 그릇된 고정관념은 어떤 고정관념입니까? 동물도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역량, 수용력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거짓된 고정관념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해 줘 버렸어요. 자, 마지막 문장 확실히 주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되어진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습관적 사고에 대해서 안 고치고 계속 게으르게 수용하고 있는 것이 동물들이 어떻게 다뤄지고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맞죠? 그러니까 왜 우리는 동물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할까요? 왜 인권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동물들은 막 그렇게 시루떡같이 다 좁은 장소에서 막 인권 권리도 없이 기를까요? 동물들은 자아가 없고 도덕성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걔네들이 만약에 그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행동이 많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간들은요 편하게 계속해서 동물들은 자아가 없다, 도덕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기면서 그런 패러다임을 바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화자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바뀌어야지 어떻게 동물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다루어져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것을 바꿀 수가 있겠잖아요. 자, 문제가 쉽진 않죠. 자, 어휘랄지 아니면 문법적 구조 잘 파악하고 28번은 좀 정리를 잘 해둡시다. 모르겠으면 질문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31번입니다. 31번은요. 일단 소재 자체가 여러분들이 좀 처음 보는 소재의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읽어볼게요. 31번의 소재는 동물들에게서 관찰되는 일반화된 호혜성입니다. 이 호혜성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되어 있냐면요. reciprocity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호혜성이 무슨 뜻이냐면 서로 혜택을 누리는 성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생하면서 윈윈한다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살면서 윈윈하는 개념을 보고 호혜성이라고 불러요. 인간들만이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필요하면 협동하면서 서로 같이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협동할 것 같지만 의외로 동물들도 이런 호혜성을 보여주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자, 동물들의 호혜성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서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31번 내용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자, if you follow science news, 당신이 만약에 과학 뉴스를 따른다면 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죠. 뭐뭇에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자, 당신이 과학 뉴스에 관심 가지고 본다면 자, you will have noticed that. 당신 아마 이것을 주목하게 될 것인데 동물들 사이에 있는 이것이 어쩐다? has become. 핫 이슈가 되어 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대중매체에서. 자, 첫 번째 문장에서 화자가 얘기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하고 다음 문장부터는 예시를 통해서 짐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동물들 사이에서 뭐가 핫토픽일까요? 1번부터 봐보면요. 1번 friction. 뭐? friction 마찰이죠. 동물들 사이의 마찰. 2번 다양성. 3번 어때요? 위계질서. 이게 핫한 건지. 4번 협동. 5번 독립성. 자, 뭐가 동물들 사이에서 요즘 핫한지 한번 아래에 내려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n late 2007, 2007년 후반에 The science media widely reported a study by Claudia Lutte and Michel Taborski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셸 타보스키와 클라우디아 루테라는 사람에 의해서 행해진 하나의 실험을 보고를 했대요. 근데 그 실험이 어떤 하나의 연구를 보고를 했대요. 근데 그 연구는요, suggesting,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였냐면, rats display what they call generalized reciprocity. 뭐예요? 일반화된 호혜성이라고 그들이 일컫는 어떤 것들을 쥐들이 보여주는 것을 제시해주는 실험 하나를 보고를 했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호혜성은요, 그러니까 내가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서로 도우면서 윈윈 하면서 같이 협동하는 것은 그것을 호혜성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누구만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졌어요? 그렇죠. 인간들만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졌었던 일반화된 호혜성인데 그들이, 자, 이 과학자들이겠죠? 과학자 연구자들이 일반화된 호혜성이라고 부르는 어떤 것을 쥐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제시해주는 실험 하나를 보고를 했습니다. 자, 어때요? They는 가리키는 거 계속 클라우디아 루테와 미셸 타보스키라는 그 연구자들입니다. 그 연구자들은요, 각각 도움을 제공했대요. 맞니? 아니다. 미안합니다. 이 they가 가리키는 것은요, 의미상 봤을 때 rats가 되겠네요. 자, 쥐들이 각각 도움을 줬대요. 누구에게? 친숙하지 않고 자기랑 관계없는 다른 개체의 쥐에게 도움을 줬대요. 그러니까 쥐가요, 어때요? 다른 쥐, 솔직히 말해서 별로 안 친한데 그래도 도움을 줬대요. 뭐를 기반해서 도움 줬을까요? Based on their own previous experience of having been helped by an unfamiliar rat. 친숙하지 않는 다른 쥐에 의해서 과거에 도움을 받았었던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친하지도 않고 관계가 없는 쥐들에게 도움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 쥐가 서로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자기에게 도움을 줬으면요, 그 쥐가 다음번에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쥐에게 또 도움을 줬다. 이런 것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됐죠? 루테 and 타보스키 trained rats. 자, 루테와 타보스키는요, 쥐들을 훈련시켰어요. 어떤 방식으로? 협동하는 업무 안에서 이렇게 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어떤 협동하는 작업이냐면요, 임무냐면, 자, 막대기를 잡아 당기네요. 뭐 하기 위해서? 파트너를 위해서 음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잡아 당기는 것과 같은 협동적인 일을 쥐들에게 훈련시켰더니 쥐들이 잘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잘 했겠죠. 다시 한번, 루테와 타보스키는요, 쥐들을 훈련시켰는데 어떤 훈련시키냐면, 자, 협동하는 임무의 작업을 훈련시켰습니다. 자, 어떤 협동하는 임무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파트너에게 음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잡아당기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서로 상대방을 위한 일을 하게 한 거죠. 그런데 rats who had been helped previously by an unknown partner. 자, 전에 잘 알지 못했었던 파트너에 의해서 전에 도움을 받았었던 쥐들은요, were more likely, 더 뭐 할 가능성이 있냐면 다른 쥐들을 도와줄 가능성이 더 높았다라는 겁니다. 자, before this research was conducted. 자, 이 연구가 수행되어지기 전까지는요, generalized reciprocity, 일반화된 호혜성은요, 인간에게만 독특한 것으로, 인간에게만 고유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실험을 통해서 일반화된 호혜성, 다시 말해서 서로 혜택을 도우면서 누리는 그런 성질, 협동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성질이 쥐들한테도 속혀 있다라는 거, 다른 짐승들한테도 속혀 있다라는 게 드러났다라는 그런 실험글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호혜성이란 말이 이해 가나요? 서로 혜택을 누리면서 내가 도와줬으니까 다음번에 또 도와주고 이런 식의 성질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교과서에 썼었던 안락딱새 기억나죠? 도움을 줬을 때만 도움을 주러 가는 거. 이것도 그 안락딱새의 호혜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어휘가 특별하게 어려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선생님 잠깐 실수했었는데요. 이 they 있잖아요. 요 they가 다른 친숙하지도 않고 익숙하지도 않고 관계가 없는 다른 개체의 쥐들에게 도움을 또한 주었다. 이런 말 하는 걸 봐서 이 they가 가리키는 건 rats입니다. 맞죠? 그래서 요 정도 보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답은 쉽게 맞힐 수가 있겠죠. 자, 동물들 사이에 뭐가 핫토픽입니까? 마찰, 다양성, 위계질서, 독립성 같은 게 아니라 협동이 참 핫이슈다. 이 협동을 통해서 호혜성,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 굉장히 핫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했죠? 31번 여기에서 마칠게요.